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나홀로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4만 포인트를 앞두고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미국에서 PCE 지표가 월가 예상치를 부합하다 보니 제롬 파일 연준 의장이 또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하락시키는 발언을 하죠.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올해 안에 한다라고 했으니 이 부분에 의해서 다들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6월로 점치고 있었는데 7월에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6월에만 해도 빠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7월은 이미 점도표로 확인된 거고 6월 같은 경우 5월 같은 경우는 조금 빨라지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려고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월에는 하게 되는데 그 앞에 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구나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이거 최근 한 5개월 동안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 기사만 바뀌는 거지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쉬엄쉬엄 흘러가고 있고 이게 정말로 우려감이 컸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더 밀려야 되는데 성장률 중심의 나스닥이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죠. 크게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분 때문에 뭐 밀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3% 이상 올라오면서 지탱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2,7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2,700 중반에서 지금 거의 한 2주일째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버텨준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수 금액을 보면은 벌써 누적이 34조 원을 넘었다. 8조 원만 넘어도 외국인들이 상승장 포지션 아니냐라고 기존에 말을 했었는데 이제 18조 원도 아니고 28조 원도 아니고 이제 38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조 원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대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가야지 만족을 하시는데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도 상관없다라는 투자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투기의 개념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업황 돌아서는 거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SSD 업황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좋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D램도 회복이 되고 DDR4에서 5로 넘어가고 HBM 시장 활성화되고 CXL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메인보드하고 이제 CPU하고 호환만 되면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또 추가적인 이제 매출처가 발생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향후 성장 동력 같은 경우 만들어 놨고 기존에 있던 작년에 적자를 만들었던 이 메모리 업황은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올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시장이 지금 한국 시장이다. 작년에 일본을 좋아했듯이 올해 한국을 좋아하고 있다. 오늘도 코스피 1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금액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이 반도체 쪽으로 쏠렸다라는 것에 이제 일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동안 반도체죠 얼마나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까? 올라오기만 해도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만 해도 예, 벌써 뭐 1000% 넘게 올라 10배가 넘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신 거지 그동안은 꾸준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올해 청룡회인데 여러분들 계좌가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청룡이 될 수 있는 청룡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여유주가 필요하죠. 용들은 승차할 때 이 여유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선물도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옵션 동향도 상승 포지션입니다. 나무랄 게 없어요. 뭐 오게티라고 하면은 코스닥 수급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2% 이상 이제 밀리면서 우려감 갖는 분들 계시는데 결국 뭐 890포인트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지켜주는 구간이니까 이탈해도 어차피 회복되는 거고 지나가는 구간이다. 코스피가 좀 쉬는 구간에 코스닥도 올라오다가
890 넘어간 다음에 눌림목 하나 만들긴 해야겠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너무 빠르게 오늘 하루 만에 2%대가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차익 실현 나올 타이밍에 나온 거예요. 이미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너무나도 뭐 짱짱하게 움직이죠. 지금 19만 원대까지도 건드려 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만 계속 잘 체크하시면 돼요. 아, 벌써 다음 저항이 19만 원 다 왔구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각도를 조금 더 가파르게 올려 세웠구나, 제대로 된 추세를 만들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수렴 과정 거치고 나서 왜 얘만 안 올라갑니까 하고 소외감 느낍니다 하시는 분들, 72,500원 구간에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친 다음에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한 차례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눌림목 나온 다음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뭐 이렇게 뭐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2,500원을 돌파해서 위에 서실 거냐, 82,000원의 저항을 만들고 밑에서 쉬다가 넘어갈 거냐. 어차피 넘어갈 건데 이거는 시장의 강도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강해지는 건 나쁠 게 없습니다. 반도체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금이 쏠려 있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해당되는 종목들, 뭐 지주사나 은행주나 이런 쪽으로 조금 순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 지금 배당락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한 템포 쉬었다 가는 흐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욱더 반도체에 자금이 쏠린다. 간단하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금 호실적 발표한 다음에 뭐 중국에도 뭐 공장을 진내 만회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120달러에서 144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향을 했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SD 시장, 이게 수요가 예상보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해요. 기존에 15%를 이제 2분기에 인상하려고 했는데 15%가 아니라 20에서 25%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수익성이 더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더 좋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올리면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주니까 종목용 쪽에서 테스 같은 종목 이렇게 쓱 움직이죠. 원익 IPS가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테스도 이제 25,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고, 원익 IPS는 먼저 올라왔으니까 오늘 들어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삼성전자 움직이면은 하나머티리얼즈 따라서 움직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6만 원대까지도 노려보고 있다. 52,500원 요 구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부터 저항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삼성전자 움직이면 따라간다고 했죠. 벌써 6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기존에 뭐 말씀드렸듯이 요거 우리나라에서 6월 27일이었죠. 2022년 때 뭐 AI 전문 인력 뭐 7,000명 양성하고 5년 동안 뭐 1조 200억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전문 인력 양성하고 이런 부분 다 좋은데 뭐 생각보다 자금이 크지 않은 걸 보니까 일단 체면치레 정도 하는 수준이다라고만 말씀드렸죠. 기업에서 알아서 투자하세요 정도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지금 하이닉스의 이제 HBM 이제 공급하는 이슈로 어마어마한 이제 주가 상승, 벌써 10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3,000원 이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 외에도 지금 마이크론에도 공급한다라는 얘기 나왔고,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를 쓰고 싶다. 여기서 1000%나 올랐는데 삼성전자에 공급 안 한다라는 걸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미반도체가 슈퍼 의리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뭐 얘기가 오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확인되면은 다시 한번 뭐 공시를 통해 나올 테니까요. 뭐 저도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지금 오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엄청나게 좋았죠. 작년에 이스페타시스나 뭐 IS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엑시콘이나 이런 이 CXL 종목들, 이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한번 튀어 올라온 다음에 휴식 구간, 이 구간에서도 제가 경제TV 나가서도 이제 3월 16일이었죠.
이날에도 이제 눌리면은 요거 26,500원 구간이면은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3일 정도 매수 구간을 주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31,000원 저항 눌리면 또 매수,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31,000원 돌파해서 움직이는 흐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오늘 뭐 상한가도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뭐 유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31,000원 돌파한 것만 해도 뭐 충분하다라는 거, 20% 이상 오르는 좋은 모습이었고, 뭐 네오셈하고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YIK 같은 경우 요 정도를 이제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엑시콘, 네오셈 이 두 종목이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이 엑시콘이 먼저 돌파를 했으니까 네오셈 같은 경우도 16,000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겠죠. 요 구간 넘어가면 네오셈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킨스 전자는 이제 뭐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되는 구간인데, 만원 회복된 다음에 12,500원 구간에서 계속 걸리고 있죠. 그래서 고점을 살짝 낮추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11,500원 구간 정도가 목표치다 생각하시고, 지금 뭐 들어가도 한 20% 수준은 나오죠. 그래서 20% 올라간 다음에 11,500원에서 12,500원 사이 넘어가는지 체크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 근처 가면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YI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7,000원 넘어간 다음에 이제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뜸들이고 있죠. 요거는 움직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간만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 바닥권 탈출되는 모습 보였으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순환을 하면서 바닥권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원익IP, 스테스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뭐 ENF 테크놀로지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원익 머티리얼도 올라오고, 레이크 머티리얼도 기존에 뭐 바닥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기존 강했던 소부장 업체들 계속 올라오고 있죠. 동지세비캠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바닥권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 좀 어두운 소식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스라엘이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동 쪽은 워낙 뭐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S-오일이 드디어 이제 8만 원 구간을 이제 회복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이 아직 크지는 않아갖고 조금 늘기는 했지만 아직 좀 부족해요. 돌파라고 하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양봉을 세워줘야 되는데, 3일 이제 내일이죠. 이제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분기까지는 감산을 하는데 3분기에서 4분기까지도 감산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감산을 계속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중요한 요건이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또 이렇게 S-오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해도 사실 크게 반응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슈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흥구석유라고 했습니다. 흥구석유가 이제 뭐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나면 빅텍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만원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튀어오르는 모습이죠. 요것도 지난주 지난주 계속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유가 움직이거나 중동에서 뭐 얘기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오늘 뭐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장중 내내 중간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매수 구간도 충분히 줬으니까 아침에 거래대금 이슈가 있을 때 거래대금 터진 다음에 그때 한 번씩 관심 가져볼 수 있다. 다만 너무 바쁜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윗꼬리도 많이 달리기 때문에 오늘처럼 상한가가 못 들어가고 예를 들어 12,000원 돌파 시도하다 쪼르륵 밀려 내려온다, 혹은 음봉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분들 외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절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흥구석유가 대장이고 보통 이등주로 많이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런 정도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장주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어요. 자,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하락한 주범이 됩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밀린 것과 함께 바이오주가 또 이제 시총 3, 4위 쪽에 HLB, 알테오젠이 포진되어 있고, 삼천당제약도 이제 10위권을 소시탐탐 노리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주 비중이 꽤나 많이 늘어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삼천당제약이 오늘 거의 뭐 하한가 들어갈 기세로 20%까지 밀렸었는데, 이게 루머가 있었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유럽 쪽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았다라는 루머가 돌았죠.
뭐 기업 자체에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주가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 아직까지. 이거 왜 그러냐?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주나 이런 종목들 이제 단기 급등한 종목들 그리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 나올 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강력한 조정을 받지 않더라도 숨고르기 하더라도 순환매가 돌려면은 자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 쪽에 들어갔던 이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HBM 쪽이 이슈가 최근에 제일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쉴 때 이제 소부장이 올라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쉴 때 뭐 CXL이 올라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이 되죠. 전체적으로 이 섹터 내에서 순환되는 것처럼 섹터별로도 업종별로도 순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이오주 한번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뭐 영향력까지 함께 이제 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5월 15일까지 NK세포치료제 임상 2A 이상 연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만 원을 좀 이탈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종목에 대해서도 끝난 거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임상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업무 정지가 된 거니까 딜레이가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손실이 좀 생기는 거다. 업무가 이제 워낙 이제 임상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 지금부터 해서 뭐 한 달 반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손해는 맞지만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한가를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임상 실패가 아니다 보니까 아래 꼬리 좀 달면서 쓱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만약에 추후에 2만 원 회복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임상 이상 정도면은 임상 이상이 끝나야지 뭐 이게 임상이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아직은 뭐 시기상조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쉴 타이밍 됐고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타이밍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HLB는 그룹주가 많기 때문에 순환이 나올 텐데 순환 나올 때마다 그룹주들은 이제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HLB 쪽으로 이제 하나로 이제 합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쉬는 구간에 이제 오른 종목들 싹 다 정리하셔서 뭐 예를 들면 생명과학이나 뭐 제약이나 이런 쪽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은 HLB 한 종목으로 집중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드리고 나서도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쉬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지금 2만 뭐 8천 원 구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28,0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129,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쉬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래서 뭐 잘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한 달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결정이 나니까 쉬는 구간 나오면 이제 서서히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또 모아갈 수 있는 구간 주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ST팜이나 뭐 이런 전체적으로 뭐 ABL 바이오도 그렇고 올라온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다라는 거 차익 실현 욕구가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게 바이오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쭉 밀리죠.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 밀렸는데 10만 원 구간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바닥권부터 해서 지금 4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 10만 원에서 단위가 바뀌는 거에 저항을 받는다. 잘못하면 요거 이중천장 만들고 쑥 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 구간 유지되는 거 잘 보시고요. 유지 안 되면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지금 뭐 추세상 그리고 이슈상으로는 안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10만 원에서 7만 원까지만 밀려도 여러분 계좌는 박살나는 건 뭐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저항 구간 알려드리는 구간에서 일단 비중을 축소하던가 아니면 한 차례 매도한 다음에 돌파되면 다시 보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주는 또 그렇다고 뭐 다 밀렸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 수단매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이게 되냐 마냐 계속 얘기가 많았는데 드디어 식약처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에 진입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CNR 리서치 같은 경우도 계열사 이제 트라이얼 인포메틱스가 이제 뭐 미국 FDA 쪽에 이제 연관이 되면서 한번 올라갔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강스텐 바이오텍이나 뭐 CNR 리서치 같은 경우 급등 이후에는
상승이 정체되면 꼭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급락이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단기 급등 종목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이 트레이딩 전략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마지막으로 요 종목 하나 보셔야 되는데 드디어 24만원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오늘도 15%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가장 실적과 성장성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종목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자동차 업종하고 그리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시대로 돌아서면서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과거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던 이런 기업들보다 이제 현대차가 이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 강국이라는 것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이쪽으로 실적을 마련을 하고, 이게 방산 쪽이 계속 지금 수출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방산 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뭐 수주를 해 나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성비 쪽으로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서 가성비로 침투해서 이제 퀄리티로 이제 승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우리가 만들고 있었죠. 추후에는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고객사를 확보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방산 쪽이 실적을 확보해주고 있고, 성장 쪽으로는 또 뭐가 나와요? 우주항공 쪽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뭐 완벽한 종목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원에서 4월 2일날 보도된 이 인적 분할 추진, 이 승계구도 굳힌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해명 공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시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뉴스 기사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다트 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 HTS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가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가치 및 이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 고려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예 사실무근이 아니라 대화 중인데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얘기하고 있고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확정되면 얘기해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미확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실무근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확정되면 재공시한다라고 하고, 보통 1개월 안에 확정이 안 돼도 우리 아직도 논의 중이다라는 정도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시점 혹은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무근이 아닌 이상 재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든지, 근데 논하고 있기 때문에 재공시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뭐 5월 초까지는 이 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에서도 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이제 경영효율성 제고, 이게 승계구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계구도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제 주주가치 제고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뭐 유망 종목이고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우주항공 쪽으로는 이제 뭐 첫발뗀 정도다 정도 생각하시면은 뭐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추세 꺾일 때까지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24만원 저항구에 살짝 걸쳐 있는데 여기 못 넘어가면 한번 줄였다가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20만원까지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이슈 나오는 걸 보니까 20만원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22만원 구간에서 유지되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보셔도 되고, 24만원 넘어가면은 돌파된 다음에 보셔도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지와 저항만 잘 보셔도 매매 타점 잡기는 쉽고, 기존에 이거 5만원대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꾸준하게 트레이딩 전략 가능한 종목이죠. 그래서 중간에 아니면은 아예 쉬었다가 충분히 조정받는 구간 한번 나옵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은 그 구간이 나오고 나서 보셔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오른 종목들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정도. 제약바이오들 이제 밀리는 거 보셨죠? 제가 2주 동안 경고 조치 해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나오니까 왜 코스닥만 밀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뭐 완화돼서 그렇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랑 상관없이도 원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타이밍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그런 이유보다는 애초에 그냥 내려갈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났느냐라고 하면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진짜로 오를 만한 종목들만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